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1월 26일 오후 9시 22분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 중에서 우리로서는 매우 반가운 일이 김종양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인터폴 국제형사경찰기구를 불립니다. 국제형사경찰기구의 총재로 선출되었습니다. 더구나 상대가 러시아의 전 내무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푸틴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어가지고 당선이 거의 확정적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막상 그 아부다비의 두바이에서 아랍에미레이트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에서 열린 제87차 총회에서 김종양 전 청장 그리고 부총재로 있었습니다. 인터폴 부총재로 있다가 이번에 총재로 당선되는 역전극을 벌였습니다. 이 역전극이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만약 러시아 총재가 등장하면은 푸틴이 인터폴을 악용을 해가지고 자기의 정적을 수사하고 잡아오고 또는 반정부 인사들을 탄압하는데 인터폴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려를 표시를 했습니다. 더구나 이 알렉산더 포르코프추크라는 이 내무장관이 푸틴의 명령을 듣는 추종하는 사람이니까 이 세계 경찰 협력기구가 푸틴의 사냥개로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했습니다. 그 우려를 표시한 사람 중에는 전 모스크바 주재 미국 대사도 있었습니다. 마이클 맥폴인데요. 마이클 맥폴 이 사람은 모스크바 주재 미국 대사인데 말도 아닌 사건을 가지고 지금 러시아가 맥폴을 국제 수배를 해가지고 잡아가겠다 이렇게 나오는 타겟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맥폴은 이 투표가 있기 전에 아주 트윗에 걱정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 한 사람, 이 빌 브로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빌 브로드라는 사람은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금융인이랍니다만은 메제스츠키 푸트법, 이거 원래 러시아 이름은 좀 발음하기 힘듭니다. 그걸 통과시켰는데 이 법은 뭐냐면은 인권을 탄압하는 러시아 사람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한다든지 아니면 출입을 금지시킬 수 있는 그런 법입니다. 그러니까 또 푸틴이 빌 브로드라는 사람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러시아 정보기관, 수사기관이 조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서는, 이렇게 되면 이제 인터폴에 만약 러시아 사람이 총재가 되면은 요런 데 이용당한다. 그러니까 정적을 탄압하고 반정부 인사를 추적하는 도구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다행히 한국 사람이 총재로 당선되니까 이 브로드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지금은 푸틴이 치욕에 떨고 있을 것이다. 크렘린에서 방방 뛰고 있을 것이다. 하는 코멘트를 또 했습니다. 약을 올린 것인데 정말 푸틴이 또 자존심이 상했는지 오늘 그 우크라이나 해군 선박에 발포를 하고 응주를 하고 하는 이런 도발적 행동을 했습니다. 그 흑해와 아조프해를 연결하는 해협입니다. 해협을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공동 사용해야 되는데 공동으로 관리를 하는데 러시아가 트집을 부려가지고 발포를 해가지고 하니까 우크라이나 정부가 국회에
계엄령을 펴도록 의결을 해달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4년에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 영토로 쳐들어가 가지고 크림 반도를 그냥 뺏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 해서 우크라이나는 바다로 통하는 길이 지금 막힐 지경에 있습니다. 바다로 통하는 길을 러시아가 딱 잡고 오늘과 같은 이런 무력 행사를 해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우크라이나 동부에서는 또 러시아가 부추겨가지고 반란이 일어나서 지금은 그 교전지대로 지금 돼 있고, 그 상공을 지나가던 말레이시아 항공기를 러시아가 지원하는 민병대가 미사일로 쏴가지고 격추돼가지고 그 200 몇십 명이 죽은 사고도 2014년입니까? 그때 있었습니다. 이런 짓을 하는 러시아가 인터폴을 장악해가지고 억울한 사람,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을, 또 푸틴에 반대하는 사람을 산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투표 전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공개적으로 나와가지고 김종양 한국 대표를 지지해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법치를 존중하는 국가의 지도자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법집행기관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아마 결정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유럽, 말하자면 법치국가가 똘똘 뭉쳐가지고 김종양 부총재를 밀어가지고 역전극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권 지금의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가지고 있는 이념적 성향을 본다면은 북한, 중국, 러시아와 친해지고 미국, 일본과는 멀어지겠다는 그런 관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념적 지향점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 무대에서 뭘 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현실에 부딪히는데, 그 현실은 뭐냐? 법치국가 대 독재국가의 대결이죠. 법치국가의 중심에 있는 나라가 미국이고 유럽이고 그리고 일본입니다. 그리고 독재국가의 중심에 있는 나라가 중국과 러시아죠. 그러니까 이번에 인터폴 총재 선거는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의 편에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이 국제적 질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그 가짜 민족주의, 인종적 민족주의, 계급적 민족주의에 취해가지고 무조건적 반일, 무조건적 반미, 그러면서 무조건적 친중, 무조건적 친김, 김정은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아마 국제사회에서 왕따가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문명세계와 야만세계, 법치세계와 그리고 폭압세계에서 대한민국은 설 자리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데 가운데 서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가운데 서려고. 양쪽 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번에 인터폴 선거가 잘 보여주고, 그것이 즉 미국 편에 서고 법치국가 편에 서고 문명국가 편에 서는 게 옳았다는 것, 즉 이승만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 이승만이 1948년에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소련 편에 서느냐 미국 편에 서느냐였는데 미국 편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승만 박정희 노선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민주개혁을 한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밖에 없고 나머지 우리 정권은 다 거구파였다. 이런 식으로 막말을 합니다. 그 말은 바로 왜 한국이 소련, 중국, 북한 편에 서지 않았느냐,
그것을 저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현실을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느냐. 여기 하나 덧붙인다면은 반기문 씨가 노무현 정권 때 유엔 사무총장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미국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결정적 도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안보 보좌관을 하는 존 볼턴이 당시에 유엔 대사였습니다. 당시에 라이스, 곤돌리사 라이스가 국무장관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반기문 당시 외교부 장관을 밀어서 유엔 사무총장이 되었습니다. 그것과 이번에 인터폴 총재도 미국이 지원하니까 되었다는 이 엄연한 현실을 안다면은 문재인 정권이 힘이 지배하는 이 국제 현실에서 줄을 바꾸려고 할 때 무슨 일이 날지를 아마 잘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